예, 자꾸 계속 이어서 자, 이제 앞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부분 단면까지 표시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정면에 대한 왼쪽에 있는 이 구멍 카운트 오버 구멍도 현재 그 부분 단면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부분 단면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분 단면도를 하기 위해서는 스케치 시작 누른 다음에 어디에 경계선 그릴 거냐면은 이 그림에 경계선 그리겠다라고 클릭.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만 스플라인 가지고 부분 단면이 들어갈 이렇게 경계선을 하나 쭉 이렇게 닫혀 있게끔 닫혀 있는 경계선을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경계선 작업 끝났고요.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방금 작업한 이 형상에 대해서 브레이크 아웃. 자, 브레이크 아웃을 실행하게 되면은 어디에 해칭 표시할 거냐 해서 방금 작업한 그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뭐 깊이, 그죠? 깊이를 물어보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구멍을 이 카운터 보호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어디 구멍에 대한 사분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구멍의 사분점은 위쪽에 있는 뭐 여기 사분점 또는 이 사분점 이렇게 사분점 하나를 딱 찍어주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그 사분점까지에 대한 치수까지 이렇게 2D 도면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략적으로 2D 도면이 생성되었고, 또 측면에도 보니까는 또 마찬가지로 예, 측면에도 그게 있네요, 그죠? 측면에도 부분 단면이 있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2D 스케치 시작 그리고 뷰를 클릭합니다. 자, 스플라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분 단면이 들어갈 부분,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일단 부분 단면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대략적인 그 위치를 잡은 다음에 자,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스케치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브레이크 아웃. 자, 이제 부분 단면이 들어갈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클릭. 그리고 현재 이렇게 바운더리로 그린 구멍에 대한 사분점이었죠. 구멍의 사분점은 여기 모서리나 이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그래놓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위쪽에 해칭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이 선 자체는 굵은 선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거였죠. 그림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특성 가서 요거에 대한 선 가중치를 한 0.18 정도로 가늘게 또 요것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특성 가서 선 가중치를 한 0.18 정도에서 가늘게 이렇게 굵은 선이 아닌 그죠? 이렇게 가는 선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한꺼번에 선택되나요? 되네요. 그죠?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특성 가서 가중치를 0.18로 잡아주면은 가는 선 나왔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특성 가서 가중치를 이렇게 줄여주면은 자, 그 부분 단면 하기 위한 경계선들이 이렇게 작성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부분 단면도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중심선 그려야 되나요? 그래서 아무튼 중심선 요 위에서부터 볼게요. 일단 원이 있기 때문에 주석에 가서 원에 대한 중심선인 요거 예, 그죠? 중심 표식이라는 부분을 활용해서 원을 클릭하면은 그 원의 중심선이 나오고요. 또 이번에는 2등분 할까요? 2등분해서 이 선과 이 선의 2등분이 나와라 하면 2등분 나왔는데 자, 2등분 나왔으니까는 일단 키보드 ESC 두세 번 눌러놓고 자, 이 끝점을 자꾸 좀 마우스 갖다 대니까 끝점 생성되는데 이 끝점을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크기를 바꿔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기도 그죠? 그 중심선 있으니까 2등분 선에서 이 선 찍고 이 선 찍어서 2등분 선 이렇게 표시했고요. 자, 그럼 대략적인 2D 도면이 그죠? 중심선 표현되어 있고 이번 이쪽입니까? 자,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중심선 표시할 거니까 먼저 중심 표식. 자, 원 클릭하면은 중심 표식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걸로 작업해 볼까요? 선. 자, 중심선 이용해서
여기 중간점부터 여기 중간점까지 선을 그릴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작성하면은 이렇게 중심선 생성되었고요. 예, 물론 그죠, 여기 키보드 ESC 두세 번 눌러가지고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 다 끝냈습니다. 그래놓고 마우스 갖다 대면은 초록색 점 뜨니까 이 초록색 점을 쭉 이렇게 위아래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크기만 잡아주시면은 중심선 작업이 완성되었고, 자, 옆쪽도 마찬가지죠. 옆에 것도 중심 표식에서 요거 중심 표식, 요거 중심 표식을 먼저 해놓고, 그리고 이거 2등분 되나 모르겠습니다. 2등분해서 이거 선이죠. 여기 인식되네요. 여기 끝점부터 여기 끝점까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작성하면은, 자, 기본적인 2D와 관련되는 정면, 평면 등이 나왔습니다. 자, 정면, 평면 등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치수 기입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치수. 자, 주석에 가서 치수를 입력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 선부터 이 선까지 거리 값을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확인. 다음은 뭐 이쪽 먼저 볼까요? 여기 보니까는 치수에서 어떻게, 그죠?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치수를 주는데 클릭.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 얘는 텍스트에서, 자, 텍스트에서 앞쪽에는 파이자가 들어가고, 자, 뒤에는 이게 그 핀 구멍이니까 대문자 H7, 자, 핀 구멍이니까 대문자 H7에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끼워 맞춤 공차가 들어갔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죠. 얘부터 얘까지 치수를 보면은 요게 자, 14인데, 자, 커서 앞쪽에 갈로, 커서 뒤쪽에 갈로 해가지고 참조 치수로 일단은 줬고요. 다음은 여기입니까? 그죠? 다음은 이 선부터 이 중심까지 거리. 자, 이 중심까지 거리는 현재 14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요거죠. 공차에 가서 우리가 찾을 공차는 대칭 공차입니다. 그래서 대칭 공차 주는데 여기다가는 0.05 0.05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들어가라 확인 누르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가 들어갔고요. 음, 이렇게 됐고, 다음은 이 윗부분입니까? 그죠? 여기 중심부터 이 선까지. 자, 이때의 치수도 입력할 건데, 자, 이때 치수는 그죠? 이게 공차 부분에 가서 어떤 부분이냐면은 대칭 말고 편차. 자, 편차 해볼까요? 편차인데, 자, 플러스 값은 0.1이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값은 0입니다. 그런데 이거 기호를 누르면은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 이제 뭐 상한이 되든 하한이 되든 0이 들어가면은 앞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는 자동적으로 클릭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맞다 그러면 그냥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공차 표시까지도 같이 작업을 끝냈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위치 바뀌나요? 그죠? 이렇게 현재 잠깐만요. 치수가 실행 안 돼 있는데 치수 실행 중이구나. 키보드 ESC 두세 번 눌러갖고 기능들 다 취소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죠? 이렇게 우리는 빼기 해가지고 드래그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정확한 수치 개념을 치수 개념을 알고 지나가는 부분에서 좀 괜찮은 부분 같습니다. 자, 그 치수 기입까지 끝났으면은 다음은 기하 공차를 넣어야 되겠네요. 자, 기하 공차도 일단 도면에서 나온 것처럼 일단은 기하 공차부터 넣어야겠습니다. 화살표 눌러가지고 형상 공차, 형상 공차인데 어떤 부분에 대한 형상 공차냐면은 이 부분인가요? 그죠? 이 선부터 자, 치수 기입을 다 안 했나요? 제가 치수 기입 다 안 하고 지금 공차값 넣은 것 같은데 일단 ESC 두세 번 눌러가지고 아래쪽에 치수도 계속 작업하겠습니다. 치수에서 자 그죠? 이 선부터 잘못 눌렀다. ESC 누르서 다시 취소하고요.
치수에서 이 선부터 이 선까지 거리값을 주는데 이때 값은 18에다가 그죠? 18에다가 텍스트. 자, 뒤쪽에 소문자 G6, 소문자 G6이 붙으면서 확인하면은 치수가 들어갔고요. 다음은 이제 이 정면 조주 그죠? 정면 쪽 관련되는 치수 입력할 건데 예를 들면은 여기도 중심선 안 그렸네요. 이 부분에도. 자, 아무튼 뭐 하다 보면 자꾸 그죠? 빠뜨린 부분들이 생각나서 여기 중간부터 여기 중간까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작성하면은 지금처럼 중심선 들어갔고 치수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치수는 자, 이때 치수는 그 치수 문자 앞쪽에 자, 키보드 커서를 앞쪽으로 보내놓고 파이 넣습니다. 그리고 커서를 뒤로 보내놓고 대문자 H7을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끼워 맞춘 공차가 들어갔고 추가적으로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치수를 주는데 자, 이 치수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공차에서 어떤 공차냐면은 대칭 공차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05라는 공차가 들어가라 해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공차가 들어갔고요. 다음은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14가 나오고 확인. 그리고 위쪽에 추가적으로 치수를 더 넣어야 되니까 일단은 치수 먼저 넣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치수는 원래 있던 60이라는 치수로 치수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줘버리니까 일단 취소하고요. 자, 이렇게 줘버리니까는 치수들이 좀 이렇게 윗부분하고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기능을 종료하기 위해서 ESC 버튼 두세 번 누른 다음에 자, 요거 위에 그림을 좀 위로 옮겨서 그죠? 또 아래쪽 그림도 아래쪽으로 좀 옮겨가지고 서로 간에 중복 안 되게끔 치수를 잡았고요. 뭐 한 김에 계속 해볼까요? 예. 요것도 오른쪽으로 좀 당겨 놓고 얘도 이쪽으로 좀 당겨 놓고 아니면은 요거 등각이니까 여기 줘도 상관없겠네. 하여튼 아무튼 이렇게 도면을 배제했다 치고 자 다음은 이제 그 왼쪽 부분이네요. 왼쪽 부분에는 요거죠.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깊이 치수를 입력하고 확인. 그리고 바닥부터 위에 있는 이 선까지 거리값도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확인. 자, 전체 높이. 자, 전체 높이는 자,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전체 높이를 입력할 건데 자, 전체 높이 값은 이렇게 38이라는 치수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치수 입력했고요. 다음은 큰 구멍, 그죠? 여기 큰 구멍부터 여기 큰 구멍까지의 치수는 그죠? 치수 문자 앞쪽에 텍스트 가서 치수 문자 앞쪽에 커서가 깜빡일 때 파이자 넣습니다. 확인. 같은 방법으로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치수를 주는데 자, 요것도 같은 방법으로 그죠? 같은 방법으로 앞쪽에 커서를 앞으로 보내놓고 파이자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뭐죠? 그 카운트 보어에 대한 숫자도 입력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구멍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구멍. 자, 이 구멍 선택하고 밖으로 쭉 빼면은 현재 이렇게 반지름 치수 나오는데 이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치수 유형을 지름으로 바꿔놓으면은 지금처럼 지름 치수도 입력이 가능하죠. 이렇게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인. 뭐 나머지 부분들은 따로 빠진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1번 작업됐고 그리고 이 1번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그 우리 그 데이텀 기호였죠. 데이텀 기호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고 수평 방향 클릭, 수평 방향 클릭하게 되면은 이때 A라는 부분을 확인해서 A를 이렇게 체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기하 공차, 형상 공차죠. 형상 공차 한번 넣어볼까요? 자, 형상 공차는 어느 부분이냐면 어떤 부분을 그냥 14, 그죠? 이 부분 14 부분에 대해서 선을 수직하게 뺐고요. 이렇게 수직하게 뺐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살짝 수평하게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속 할 겁니다.
이때는 직각도가 들어가는데 0.013인데 데이텀은 A가 되더라. 이렇게 대문자 A를 기준해서 뭐죠 그냥 대문자 A를 공차값이 이 아니죠. 공차값이 아까 0.013이었나요? 해서 확인 누르면 이 부분에 직각도가 들어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키보드 ESC 두세 번 누르고 자, 이 A라는 값을 밖으로 좀 빼볼까요? 자, 선들이 중복되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놓게 되면은 뭐 보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또 14 부분에도 자, 이제 14 부분에 있는 아래쪽 모서리 자, 그래서 형상 공차에서 자, 이 선이 있는 아래쪽 이렇게 아래쪽으로 빼놓고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한번 다시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계속을 했을 때 이때는 평행도입니까? 예, 이때는 평행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때 공차값은 0.013에 데이텀 식별자 이름을 B로 주겠습니다. 대문자 B. 자, 대문자 B라고 준 이유는 확인. 그래서 이렇게 기하 공차 들어왔죠. 키보드 ESC 두세 번 눌러가지고 이 선, 이 선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삐딱한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최대한 수평이 나오게끔 이렇게 명암도 타이틀도 변경이 되었고요. 이번에 다음 이쪽입니까? 자, 여기도 공차 값이 들어가네요. 자, 이 부분에 공차 넣으려면은 아마 38 치수 때문에 좀 중복될 것 같아서 38 치수를 삭제를 하고 원래 있던 위치, 그죠?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원래 치수를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 치수대로 들어갔고요. 이제 여기다가 그죠? 또 그 기하 공차, 자, 형상 공차를 넣는데 이 끝점,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수직하게 내리고요. 그리고 수평하게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속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평행도고 0.011,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다시 ESC 누르고 요거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다시 편집 모드 넘어가니까 0.011이라는 기하 공차에 데이텀은 A입니다. 데이텀 A 해가지고 확인 버튼 누르면 자, 지금처럼 이렇게 거칠기 값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그죠? 야, 여기는 B구나. 자, B가 기준면이 B면은 어딘가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더 거칠게 데이텀 기호. 자, 이렇게 데이텀 기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ESC 눌렀고요. 아마 기존 거랑 동일하게 작업될 거니까 이거 더블 클릭해가지고 아래쪽에 거는 원통도입니다. 공차는 0.011이 되고 0.011 0.011 되고요. 확인. 그래놓고 이 부분에 그죠? 그 데이텀 식별자 들어가네요. 데이텀 식별자에서 이 선부터 이렇게 수직 방향 올리고 예, 이때 그 B 자 B라는 이름으로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꺾여 있는 표면 그 기하 공차까지 같이 표현이 되고요. 자 이러면 이제 첫 번째 가이드 플레이트에 대한 대장정의 모델링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작업을 다 하셨다 그러면 이제 2번입니까? 자, 2번에 대한 모델링 작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2번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기. 자, 일단 도면 작업은 그대로 두고 새로 만들기에서 standard.ipt 작성을 눌렀습니다. 자, 지금 이제 모델링 중입니다. 모델링 하기 위해서 다시 사각형 하나 그릴까요? 2D 스케치에서 XY 평면에 사각형 하나를 그렸고 앞쪽에 그거 안 했구나. 표면 거칠기 표시 안 했죠. 일단 요거는 2번 먼저 그려놓고 표면 거칠기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필요한 만큼 이제 다시 2번입니다.
2번 작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사각형 그렸고 이 사각형에 대해서 치수 입력하는데 전체 세로 치수가 얼마냐면은 이렇게 들어왔고요. 자, 전체 가로 치수 이렇게 전체 가로 치수를 보면은 현재 도면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한 다음에 요거에 대한 돌출 높이를 줄 거거든요. 요거에 대한 돌출 높이를 주는데 얼마만큼 현재 도면 보니까는 14만큼 이렇게 14만큼에서 확인 누르면 지금과 같이 사각형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그죠? 이쪽에 자, 이 부분에 사각형 홈이 만들어지니까 또 스케치를 이용해서 윗면 잡아주고요. 저 윗면을 기준해 가지고 이만큼, 자, 사용자가 한 이만큼에서 형상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치수를 주겠습니다. 예. 이 선부터 이 선까지 거리는 18 되고요. 그럼 얘가 18이면은 이 선부터 이 선이죠. 그죠? 이 선부터 이 선은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자, 이때는 그죠? 전체 갈로 열고 전체가 34에서 18 빠졌고 양쪽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이 거리 값은 18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부터 얘까지 홈 깊이. 자, 이 홈에 대한 깊이는 요 폭이죠, 폭. 자, 홈에 대한 폭은 14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14 해가지고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돌출 기능해서 이 사각형 영역을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해서 잘라버려라 확인하면은 이렇게 그저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 볼 수 있고 자 다음은 이 측면 쪽에 볼까요? 측면 쪽에 또 사각형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스케치를 이용해서 평면 선택한 다음에 네. 자,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죠, 그죠? 자, 이 평면을 기준해 가지고 여기다가 사각형 하나, 이렇게 사각형 하나 먼저 그린 다음에 이 사각형에 대한 깊이, 자, 사각형에 대한 깊이는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얘부터 얘까지는 도면상에 남아있는 것처럼 5라는 치수를 입력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먼저 돌출로 먼저 잘리고 난 다음에 이제 큰 틀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돌출할 때 안쪽에 있는 이 사각형 영역을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해서 전체 관통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그림하고 형상이 비슷한 부분이 나왔고요. 확인. 자, 그리고 이 측면 부분에 일단 못따기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못따기를 하는데 일단 못따기 값은 지금 도면에 보니까 5로 나와 있네요. 도면상에는 5 나와 있으니까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에 이렇게 못따기 처리된 형상을 한번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측면에다가 또 이번에는 핀 구멍 들어가나요? 그래서 스케치를 윗면 잡아줬고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인 원 그린 다음에 그리고 이 원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4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원에 대한 그 가로 위치 이렇게 원에 대한 가로 위치는 전체가 34니까 일단은 절반 17만큼만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원의 지름값 이렇게 원 클릭해서 원 지름값은 5가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에서 이 부분을 돌출로 그죠? 이 원 안쪽 영역을 잘못 찍었네요. 다시 돌출해 가지고 원 내부 영역을 화살표 반대쪽으로 형상을 뻥 뚫어라 해서 전체 관통하셔도 되고 이 값을 크게 줘도 되고요. 아무튼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구멍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작업 다 한다 그러면 이 그죠? 아래쪽 부분에도 지금 나사 구멍 만들어져 있네요. 나사 구멍이 M4짜리 그리고 깊이가 8.5 그래서 그 나사 구멍을 작업하려면은 스케치에서 먼저 점을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에서 뒷면 선택했고 이 뒷면을 기준으로 해서 점을 하나 이렇게 생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위치 잡으려면은 치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래쪽 모서리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 값은 이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측면부터 이 생성된 포인트까지 거리가 아마 17 되나요? 17 하면은, 예, 17 한번 줬으면 한번 검토해 볼게요. 자, 이 측면부터 얘까지는 9 ESC 눌렀고요. 또 이 점부터 여기까지 도면도 9 해서 지금 정확한 위치에 일단은 구멍이 생성되었고, 스케치 마무리한 다음에 구멍 작업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작업할 거는 요거 탭 구멍인데 나사 모양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유형은 ISO 메트릭 프로파일 세 번째 걸로 잡아주는데, 이때 크기, 자, 이때 크기는 M4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이고, 이제 M4짜리 공구가 물려 있더라 라고 세팅만 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손댈 거 없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작업됐고, 이제, 자, 이렇게, 그죠? 예. 구멍 다시 한번 볼까요? 구멍 더블 클릭해서, 예. 자, 구멍을 더블 클릭해서, 요거였죠, 그죠? 구멍 깊이. 자, 이거는 얘 같은 경우는 구멍 깊이가 되고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구멍 깊이가 되는데, 그리고 전체 깊이에다가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잠깐 다시 캔슬하고 다시 볼게요. 요 구멍 삭제하고, 오른쪽 버튼 삭제하고요. 자, 그리고 스케치는 지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있으니까, 자, 구멍에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구멍은 탭 구멍이고 나사머리 모양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M4짜리인데 먼저 방향이 뭐 거리 또는 뭐 전체 관통, 지금 거리가 되겠네요. 자, 지금 그죠? 구멍에 대한 거리가 들어가니까 먼저 스레드 깊이. 자, 스레드에 대한 깊이는 현재 스레드 깊이가 8.5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구멍의 깊이는 그거보다 큰 한 11.8 정도 해서 확인 누르면 이 위치에 이렇게 구멍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볼까요? 도면에 보는 것처럼 윗부분에도 그 구멍이 생성돼야 됩니다. 자, 그거는 이따가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